오늘 미국 장은 눈치 보기로 끝났습니다. 장중 오르락 내리락을 했고요.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장중에. 나스닥은 좀 덜 내렸는데 다우는 상대적으로 좀 힘이 약했고, 예. S&P 500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끝났습니다. 유럽 시장이 셌고요. 우리나 아시아 시장도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유럽장보단 약했고, 중국장이 약합니다. 중국장이. 계속 뭐 어제는 MSCI 제외 뭐 하여튼 계속 여기는 연타를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 건 두 가지로 요약돼서 뉴스 보도에 나왔습니다. 하나는 연준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금리는 그냥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뭐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손 안 대고 계속 가겠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긴축에 관련해서 뭔가 진전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상황으로 끝났고, 다만 연준에서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종착 관련 그 변화와 관련된 부분에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고용이라든가 혹은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정 수준 그 목표를 달성하면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건은 달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예를 들면 800억 달러 국채 매입에 400억 달러 모기지 매입인데, 이걸 이제 국채 매입 쪽으로 모기지 매입을 국채 매입 쪽으로 넘기면서 좀 더 어떤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던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없어서 그러니까 주식 시장 친화적인 움직임은 일단 연준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 경기부양책이 통과한다는 건 이미 시장에 일정 부분 반영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1조 달러 밑에 뭐 9천억 달러, 7천억 달러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넘어서는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게 강력한 그 추세를 밀어올리는 형태로 작동이 될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유럽 시장에 그 서비스하고 PMI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보면 뭐 다른 과 있는데 하여튼 통합해서 보면 유럽 지수의 그 제조업 PMI가 툭 튀어서 나왔어요. 서비스업 지수도 하락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에 강력하게 하고 있다가 11월 중순 좀 넘어가면서 약간 풀어졌잖아요.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리테일 세일이 나왔는데 그 전월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 감소세로 돌아선 게 그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뭐 이게 추세가 둔화됐다는 정도입니다.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이 부분은. 그다음 PMI 지수는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왔고, 이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진 않았고,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밑으로 다시 내려가는 패턴. 아직도 강도가 그러니까 과거 강도 과거의 높은 수준 강도에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는 일단 리테일 세일인데, 리테일 세일 보면 이게 그 인덱스거든요. 인덱스인데 올라오다가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는데 이 내려온 정도가 직전에 있었던 수준 정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 보시면 이 수준이 여기 있잖아요. 여긴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 추세선상으로 다시 돌아왔을 뿐이에요. 이 연결선상을 이렇게 눈으로 한번 대충 보시면 이게 추세선상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솟구쳤던 건 여기서 이제 빠졌던 거를 메꾼 거고, 지금은 이제 추세선상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팬데믹 락다운 이후에 강력했었던 것들을 그 탄력을 계속 바꿔가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추세선상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이건 전년동월비입니다. 전년동월비고 이거는 인덱스고 비슷해요. 전년동월비 이제 과거의 추세선상으로 그냥 내려왔을 뿐이에요. 어제 보여드렸던 이 산업생산 자체가 추세선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이 빨간색입니다. 추세는 여기 있는데 인덱스가 여기 밑에 내려와 있죠. 전년동월비는 오히려 감소 추세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여기도 전월비입니다. 이거는 전월비도 살짝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산업생산 쪽이 오히려 좀 취약한 부분을 보이고 있고, 소매 판매 쪽은 아직은
그냥 과거로 회귀했다 이렇게 보는 정도면 됩니다. 주택 시장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뭐 크게 달라진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주택업자들 이제 심리 인덱스 지수거든요. 심리 지수인데 보시면 이제 증가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추세선상으로 굉장히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됐죠. 그런데 이제 기대치는 88이었는데 기대보다 조금 더 내려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대치는 88이었는데 기대보다 조금 더 내려왔죠. 근데 요거 말고 다른 걸 보여드리면 이게 AI라고 해서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건설업 관련 선행지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10월 달에 47.5였는데 11월 달에 46.3으로 수축 국면으로 더 빨리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10월 달에 이게 이렇게 눈으로 차트로 보이는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문자상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전달 걸 보면 전달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수축됐다는 게 이겁니다. 이 최종 이 지수가 47.5에서 밑으로 빠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래로 이 두 개도 이건 수축 국면으로 다시 내려왔고 이거는 아랫병으로 빨리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리한 것도 좀 많이 줄었다는 느낌. 그러니까 확장 국면에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누그러졌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 50 위에 있으니까. 계약 자체도 여기 보시면 밑에 있겠네요. 네, 이겁니다. 이건 질문 사항도 질의한 것도 확장 추세에 있긴 하지만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계약 자체도 많이 빠진 상태, 그러니까 수축 국면으로 떨어진 상태예요. 이거 말고 다치 모멘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다치 데이터 애널리스틱스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는 주택은 제외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상업시설하고 공공시설 쪽 건축인데요. 얘도 11월 달에 10월 대비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시장이 굉장히 미국 시장이 화랑이긴 한데 그거는 주택시장 쪽에서 화랑이고 상업시설이나 공공시설은 그렇지 못한데 이거는 주택하고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AI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섹터 포함됐죠. 주택까지 거주까지 다 포함됐는데 거주 자체는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상업하고 공공시설 쪽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 보시면 이 중에서 지역별로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그 북동쪽이 굉장히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전체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미국 전역이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추세, 건설 관련된 추세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올라가는 상승 탄력은 약간 둔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CDC 데이터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CDC는 또 이제 20만을 넘긴 했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여기 보시면 존스홉킨스 데이터 보면 여기 보시면 확진율이 7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빠른 속도로 떨어졌어요. 11.8, 11.7, 11.4, 11.1. 그래서 올라가다 뚝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지난번에 그 추수감사절 이후에 막 확진으로 막 올라가던 그런 정도는 약간 누그러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지금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 특수가 또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상황은 약간 진정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3차 유행 올라가다가 약간 진정되는 것 같다가 추수감사절 지나고 나서 다시 폭등했었거든요. 약간 다시 이제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곧 크리스마스죠. 그 상황이 되면 또다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결과적으로 크리스마스 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큰 명절이기 때문에 서양에서 이게 코비드 트래킹닷컴인데 입원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말고 다른 부분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월도미터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영국 보여드렸죠. 이미 내려갔다 올라간다. 백신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가 잡히는 게 아니고 봉쇄로 추세를 잡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확 들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만대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스페인이네. 스페인도 쭉 잡히다가 다시 머리를 들고 위로 올라오고 얘네들은 그냥 1일 만건 근접하는 게 그냥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독일인데 독일은 뭐 크게 변화가 없이 전국 봉쇄로 들어갔죠. 이거 보면 이거는 이제 체코입니다.
체코는 여기 보시면 내려오다 체코도 다시 머리를 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이거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스키장을 열었다고 난리죠. 근데 이제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스위스가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보시면 많이 할 때는 일일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거는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낮지만 만대를 유지하고 있고 줄질 않아요. 보면 패턴이. 그래서 유럽 지역은 다시 봉쇄 조치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미국은 뭐 뉴욕시가 성탄절 보내고 나서 바로 봉쇄를 공강도로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런던 그 네덜란드도 포함된 거죠. 영국도 그렇고 뭐 유럽은 이제 여러 지역에서 봉쇄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미국 시장 주식들을 좀 몇 개 볼 건데요. 뭐 깊이 그냥 겉핥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직전 1년인데요. 잘 보시면 추세가 급등했다가 일정 수준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택의 어쩌면 가장 큰 수혜 기업이 아마존하고 넷플릭스가 아닐까요? 근데 아마존이 그러니까 상승 동력이 떨어져서 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퍼배수가 90배입니다. 90배. 그 다음에 모더나입니다. 모더나는 갑자기 급락했습니다. 오늘 6%, 7%가 빠졌어요. 이거 모더나 그 백신 투여 시작했는데 이제 볼 거 다 왔다 이런 뜻 아닐까요?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빠졌다는 얘기는 정점을 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도 사실 그 초반에 코로나 팬데믹 초반 10월달 초반에 정점을 치고 나서 10월 초에 그다음에 모멘텀이 없이 그냥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아마존하고 똑같아요. 87배네요. 그 다음에 이거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사실 한번 모멘텀을 끝내고 내려왔다가 그 12월 달에 MSCI 지수 편입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급등했죠. 급등한 이후에 지금 사실 상승 모멘텀을 잃고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사실은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하고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목표가를 높이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목표가를 높이 부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테슬라도 실체는 있죠. 전기차라고 하는 실체가 있긴 한데 그 실체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라든가 뭐 근거는 비트코인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도 MSCI 모멘텀은 1차적으로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도 잘못하면 모더나처럼 어느 날 갑자기 밑으로 확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줌인데요. 이것도 큰 수혜 중에 하나죠. 뭐 테슬라는 뭐 1200이나 되는데 뭐 퍼배수가 줌은 약과입니다. 600배밖에 안 되잖아요. 테슬라로 따지면 이거보다 한 2배는 오를 수 있겠죠. 급등한 이후에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언택에서 텍트로 넘어가는 패턴에 지금 중간 단계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수혜주들은 버블이 꼈던 것이 이제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 빨리 그 집적 회로를 만들었다고 해서 삼성전자보다 먼저 나왔다고 해서 한번 튀었죠. 아직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애플입니다. 애플은 이미 한번 초반에 뛰고 나서 9월 1일 이후에 모멘텀이 없어요. 특별하게 뭔가 이슈를 보일 만한 그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제품이라든가 신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머리를 들고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큰 모멘텀이 없습니다.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망가졌습니다. 인텔은 그 일부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 쪽에 매각도 했고 SK하이닉스 쪽에 매각도 했고 해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건 AMD입니다. 반도체 직접으로 인텔하고 마주치는 AMD인데 AMD 같은 경우는 아직 모멘텀이 살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엔비디아죠. 그래픽 칩 만드는, 이것도 초반부에 상당히 많이 이것도 언택 관련돼서 뭐
그 반도체나 그러니까 PC나 아니면 혹은 서버 쪽에 수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나 메모리 같은 것들이 올랐었잖아요. 그 모멘텀을 들고 올라온 이후에는 큰 모멘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주식들 쭉 봤던 거는 이게 언택 관련돼서 그 수혜를 받았던 주식들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이미 언택과 관련된 수혜는 다 반영하고 추가 모멘텀을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 부양책이나 그리고 이제 백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언택에서 텍토로 넘어가는 패턴의 이슈의 흐름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쪽 방향으로 넘어갈 때 얘네들이 과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물음표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 최근 보면 상당히 이제 단기간에 많이 끌려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보시면 매매를 보면 기관 같은 경우에 순 매매량이 여기 보시면 여기 대규모로 100만 주씩 막 때려서 그 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체를 보면 200만 주, 200만 주, 거의 300만 주 가까이, 이게 500만 주가 넘죠. 이거 두 개만 합해도 다 여기 지금 아마 매수한 게 다 그 마이너스가 날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근데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대규모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가 여기 매도가 굉장히 크죠. 여기 300만 주 매도했습니다. 여기는 800만 주 매도했어요. 이 800만 주면 여기서부터 매도한 웬만한 건 이게 이제 800만 주가 300만 주만 합해도 여기가 다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유 비율이 나오니까 보유 비율 보면 계속 줄이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이 쌍끌이를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그게 뭔가 조짐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관도 거기에 따라서 맞물려 있다가 약간 포지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대하는 태도가 약간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량주는 더 심합니다. 우량주 이게 우선주거든요. 우량주라네. 우선주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인데 보시면 우선주는 아예 그냥 매도로 계속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를.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의 쌍끌이로 주식을 밀어 올리긴 해놨는데, 삼성전자도 추가 모멘텀으로 올라가려면 무엇인가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약간 쉬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미들이 이것들을 계속 받고 있다면 약간은 좀 쉬어야 되지 않는가, 쉬었다가 상황을 다시 보고 작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식에 투심이 강하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의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잘 대응하고 잘못하면 끝자락에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충실히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 개별 주식 매입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